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유일한 국가사적인 계족산성이 끊임없이 붕괴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일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복원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최근 인근 벽면이 추가로 붕괴된 겁니다. 올여름 역대급 장마가 찾아올 거라는 전망 속에 붕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지만 복구가 마무리되기까지 앞으로 2년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된 성벽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8m 아래 바닥에 가득 쌓여 있고 벽면은 방수포로 덮여 있습니다. 일대엔 등산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삼국시대 만들어진 계족산성은 백제 부흥군이 활동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성벽 28m가 무너진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복구 작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달 전엔 이틀간 100mm 넘는 비가 쏟아지며 바로 인근 벽면 20m가 추가로 붕괴됐습니다. 등산객들은 무너진 계족산성을 지날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올 때마다 대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산성을 보면서 이제 부끄럽지 사실은 대전 시민으로서 빨리 좀 복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장마가 코앞인 가운데 추가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붕괴된 두 성벽 사이 70여 미터 구간의 성벽 일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22년도에 붕괴된 구간과 올 5월 달에 붕괴된 구간 사이가 소위 말해서 배가 부른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확보했는데 복구는 갈 길이 멉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붕괴 성벽 복구 예산으로 13억 원, 한 달 전 붕괴된 성벽은 1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의 보건기술 심사와 시공업체 선정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복구를 끝내기까지 2년은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당장 복원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족산성 출입구를 모두 차단하고 등산객이 성벽 위를 지나는 자체를 제한한다는 계획이지만 역대급 장마 예보에 추가 붕괴를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감사원이 국내 최대 규모인 태안군 안면도 일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중앙 공무원과 기업 간의 유착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안면도 일대에 300메가와트급의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추진하던 모 개발업체는 부지의 30%가 목장 부지여서 난관에 부딪히자 산자부 담당 과장 2명에게 청탁해 전체 부지가 발전소 용지로 이용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기업은 부지 용도 변경으로 땅값이 100억 원가량 올랐고 허가 지연 이자 45억 원도 내지 않았으며 청탁을 받은 공무원 2명은 각각 이 회사의 대표와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습니다. 요즘은 반려견 주인들이 사정이 생겼을 때 반려견들을 애견 호텔에 잠시 맡기곤 하죠. 그런데 호텔에 반려견을 맡긴 뒤 데려가지 않고 연락도 끊어 사실상 반려견을 버리다시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5살 난 골든 리트리버 대박이와 레브라도 리트리버 까미는 지난 4월 열흘만 있겠다며 이 애견 호텔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당일 예약도 없이 찾아와 반려동물을 맡기곤 집에 가서 입금해주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주로 온다, 사주로 가서 결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4월달 말에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예정된 기간이 지나면 호텔에서 임의로 위탁동물을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찾으러 온다고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돼 애견 호텔 업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은 애견 호텔 업주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800여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견들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다 보니까 그쪽은 다른 강아지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행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기동물을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는데 애견 호텔에 맡긴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구청에 문의했지만 현재 애견 호텔이 관리 주체로 있어 유기견 센터에 보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호텔 측이 직접 민사소송을 해 주인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이 애초에 배들을 맡긴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유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기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의 애견 호텔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개선책은 없는 상황으로 많은 반려동물들이 찾아오지 않는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하던 불법 체류자가 무면허 역주행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몽골 국적의 26살 A씨는 지난 4월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외국인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160km로 역주행을 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에 발견돼 붙잡혔으며 현재는 검찰에 송치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TJB는 농업도 한류가 대세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2차례 충남 농산물의 해외 수출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부여군이 국내 최초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해외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옛 러시아 연방, 중동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산물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여군이 우즈베키스탄 나만간주에서 주 정부와 농업 분야 개발 사업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선 이곳에 40헥타르 규모의 K-부여 굿들의 농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외 농업자원 분야 개발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관해 왔는데 기초지자체가 최초로 진출한 사례입니다. 이쪽 지역의 농업 기술 이전과 스마트팜의 활용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부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농업국가지만 낙후된 농업시설과 기술 때문에 생산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이와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남한간주에 있는 온실작물 재배단지입니다. 내부 온도 조절 장치를 비롯한 환경 제어 장치가 없어 우리나라 2000년대 초기술 수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스마트팜을 비롯해 부여군의 첨단 농업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부여의 기술이 도입되면 생산성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o'paytirib yangi bozorlarni ochish uchun bizdan mana shu biz xohlagan narsa mana shu Koreya tomonidan hosildorlikni oshirish va yangi texnologiyani joriy qilishi mana shu hamkorlikni yo'lga qo'yish istagimiz bor. 더욱이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약 5만 5천 헥타르의 신규 온실을 건설할 예정이어서 이 기술을 보유한 국내 영농법인들에겐 기회의 땅이 될 전망입니다. 재배 기술이 실질적으로 약간 초보 수준이에요. 영농법인이 들어와서 그런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쳐준다면 양 국가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부여군은 남한간주 일원에 앞으로 축구장 면적 1,400여 개에 달하는 1,0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를 50년간 임차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부여 농산물은 중앙아시아 5개국은 물론 유럽과 중동, 옛 소련 연방국가, 중국의 티벳 신장까지 진출이 가능합니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의 채소와 과일 재배 기술에 부여군의 첨단 농업 기술이 가미될 경우 생산력 증대와 품질 향상으로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즈베키스탄 남한간주에서 TJB 김진석입니다. 세종시가 금강세종보의 탄력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현재 세종보는 상시 개방으로 수생태 건강이 악화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시설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세종보의 안전점검이 우선이라며 홍수기 이후 정밀 점검 후 탄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발표되는 국가 첨단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놓고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기반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대전은 최근 반도체 인재 양성 4대 국책사업 유치에 모두 성공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충남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에 도전장을 내민 지자체는 대전시와 경기도 8곳을 포함해 전국 15곳에 이릅니다. 특화단지에 선정되면 예타 면제와 인허가 신속 처리, 세액공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와 대덕특구 일대 1,200만 평을 특화단지로 지정해달라고 도전한 대전시가 내세운 가장 큰 강점은 핵심 인재 공급 능력입니다. 카이스트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반도체 공학대학원과 AI 반도체 대학원, 양자대학원을 개설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대는 반도체 제작 실습 중심의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4대 국책사업을 모두 유치한 건 대전시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잘하는 것은 생산 공정인데 요거는 설계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력을 기를 계획입니다. 특히 대전시는 앞으로 5년간 국비와 시비 등 2,455억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계획을 밝히는 등 공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전이 반도체 특화단지에 선정될 경우 유성구 교촌동에 들어서는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화단지 지정은 신속한 산단 개발을 앞당기는 역할뿐만 아니라 반도체 도시로서의 도약 등 대전 경제 지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복수 지정 가능성도 나와 대전시 입장에선 호재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천안과 아산 등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의 절반 가까운 매출이 이뤄지는 점을 내세워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엔 지금까지 충남 한 곳만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낙후된 원도심을 부흥시켜 임기 내 동구 르네상스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박 청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전 역세권 개발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소재동 1원 복합 2구역 개발과 대전역 1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하고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협의체 발족, 일본 위생센터 본사 동구 유치 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지법 차호성 판사는 교도소 수감 중 연인에게 원하지 않는 편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과거 2달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탈옥을 언급하며 기다려달라는 등 7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2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판사는 피해 여성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했는데도 계속해서 연락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2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아파트 8층에서 가스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폭발로 베란다 창문과 문 등이 부서졌고 집 화장실에 있던 24살 A씨가 전신에 1도에서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NG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누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탱크로리가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추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0대 탱크로리 운전자가 멈춰서 있던 앞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꺾다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국제대회인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할 국내 최강팀을 가리는 LCK 서머 결승전이 오는 8월 대전에서 열립니다.
결승전과 행사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 e스포츠 경기장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행사 기간 선수와 스텝, 관람객 등 최대 2만여 명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영시축제가 열리는 8월에 결승전이 개최되는 만큼 e스포츠 관련 행사를 준비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된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과정 기록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세종시 건설 과정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세계 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삼국유사와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6개가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